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세종시 3월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세종시가 어느덧 하락 2년차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시장 살아있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언제부터 하락이 시작되었냐면은 21년 5월달 21년 5월경부터 하락은 시작됐습니다.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사실상 정점을 찍기 전부터 이미 조금씩 오르고는 있었지만 하락 거래가 많이 등장하면서 분위기 싸하네 요런 느낌.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 거의 2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세종시 살아있네 라고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인구입니다. 인구 37만 6천 명 1년 전에 37만 6천 명이던 인구가 38만 5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약 9천 명 정도 한 2% 이상 증가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2%씩 1년에 1% 정도 빠져나갑니다. 1%씩. 그것도 핵심 연령층인 2030이 1% 정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요. 부산 마찬가지, 울산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세대수도 그에 걸맞게 약 4,000세대 정도 늘어났어요. 4,000세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대구에는 1만 세대 정도 빠져나갑니다. 세종시는 4천 정도.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저는 항상 세종시나 인천이나 대구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다고 봅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시면 요거 보면 정말 살아있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 52.3을 찍었어요. 한 달 전쯤에 제가 방송을 찍었을 때는 39.1 여기서 뭐 반등의 기운이 여기 스물스물 찐카일까 뻥카일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것이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빙하기에 접어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4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언제냐? 2년 전이죠. 지금부터 2년 전부터 40에서 힘겨운 힘싸움, 팽팽한 힘싸움을 힘겨루기를 하다가 40m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근래에는 60 가까운 엄청난 반등, 매물이 많이 생각보다 줄어들었군요.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세대수가 4,000세대 정도 늘어났어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매물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금 요거는 40 이상 넘어가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60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하나의 잣대가 되더라고요. 타시도를 다 비교해보면 그러한 움직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0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기서도 엄청난 또 힘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경기 상황이나 이제 대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두 달 전, 아니 한 달 전의 모습입니다. 세종시 1%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급락하던 인천이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대장 세종은 여전히 큰 하락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오늘 다시 살펴보면 세종시는 역시 여기 호수가 한 개 생겼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세종시 혼자 지금 짙은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와의 격차도 얼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 1년 전쯤, 작년 가을쯤에 아마 이런 수치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거래 지수 지도를 보면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쭉 반등을 해나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매도 물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연초 대비 매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한창 때 매도 물량이 5,400개, 지금은 4,400개, 1,0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매수 우위 지수 상에서 매도세가 많이 약해진 걸로 나타났었죠. 자, 전세 물량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어나면 이런 점이 좋아요. 보니까 인천도 그 많은 매물이 있는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대구는 이런 하락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요 2300이라는 숫자, 지금 요런 것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월 평균 한 700건, 많을 때 한 750건 정도 잡고 3배수 정도 잡으면 균형점, 이렇게 잡으면 한 2100세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균형점에 왔어요.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점점 좀 팽팽해지는 그런 단계로 왔습니다. 한창 많을 때 3,000건이 넘어갈 때 있죠. 4배수 되면 이때는 임차인이 조금 더 우위의 시장이거든요. 물건 골라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점점 이제 임대인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지금 감소해 있는 상태 1,500건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3,800건. 요거 임대인, 임차인 이제 좀 더 팽팽한 그런 형국으로 갑니다. 인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살펴보시면 1월 달부터 많아지기 시작했다. 2월 달 지금 벌써 전년 동월에 2배수를 넘어섰어요. 이 정도면은 전년 동월에 3배수를 넘어서고 예년 평균의 한 2배수까지도 거래량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대구나 이런 곳들도 이 정도는 거래량이 안 돼요. 물론 절대 수치 자체는 낮다는 그런 한계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 늘어나는 거 좀 무섭다. 그냥 가장 먼저 하락했던 곳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래 세종시가 먼저 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등 실거래 부분을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반등했는가, 억 단위로 반등했다 이런 뉴스들을 한 번씩 접할 거예요. 이렇게 억 단위로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러면 억 단위로 반등하는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층수가 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층들은 좀 제법 큰 폭으로 반등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층수가 조금 낮은 층이다 그러면 제법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야, 이게 진짜 같은 저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10% 반등이 맞냐? 이런 의문을 던지면 약간 저는 고개를 약간 갸웃갸웃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층수가 낮은 부분, 층수가 높은 부분 29층 1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전에 굉장히 낮았던 가격은 물론 높은 층수를 낮게 급하게 던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층수였을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이번 반등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 실질적으로 층수나 이런 대비 모습을 살펴보면 10% 반등처럼 시장은 반응하지만 사실은 한 5% 정도 반등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최근 날짜 보시면은 고점 대비 신고가가 나타났네. 라고 보면 2020년 이제 2년차가 갓 지난 아파트 39평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30% 정도 하락. 30% 정도 하락이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모습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40% 이상 하락이 이 한 페이지 6개의 아파트 거래건 중에서 한 3개씩 정도 차지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음에 비하면 반등한 거 맞습니다. 그래도 40% 고점 대비 나타나는 거 이게 복층이건 최상층이건 그걸 떠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아무튼 가격은 층수 낮은 것 기준으로 봤을 때 40% 정도 하락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반등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30% 가까운 하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반등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건당 거래대금은 조금 비싼 아파트 거래되는 모습, 요건 아직까지 큰 변화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거래량 흐름 살펴보시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거래량 의미 있는 모습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억 미만 비중 완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근에 원래 기존 세종에 있었던 그런 구축 아파트들은 전체 거래가 오히려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도 거래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한창 때의 모습을 잠시 떠올리게 할 듯한 모습. 하지만 달라지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이전에는 신고가를 쓰면서 6억을 돌파했다면 지금은 6억 이상 거래긴 하지만 막 7억, 8억, 9억까지 했던 아파트들이 6억대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가까지 써준다면 더 의미 있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6억 이상 비중 한 20% 정도 수준까지 낮아졌던 것이 지금 30%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 모습. 비싼 아파트도 조금 손 된다는 말이겠죠. 전세 거래량 아까 제가 750건 기준으로 3배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예년 평균 600건 수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팽팽한 임대인 임차인,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이 많이 해소되긴 한 모습이에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조금씩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 또 3월이 지나고 나면 전체 전세 거래량은 줄어드니까 그때 또 시장 흐름을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 요거는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거예요. 정책적으로 금리를 좀 억누르는 효과,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낮은 효과, 혹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돈 빌려주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전세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모습. 하지만 개개의 가격을 살펴보시면 아직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은 많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살펴볼게요. 4억짜리가 2억 되는 정도, 3억짜리가 2억 정도 되는 모습, 4억짜리가 2억 되는 모습. 아무튼 세종시는 늘 전세 금액이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많이 낮은 그런 모습은 계속 있었습니다. 전세 시장 전체적인 규모는 많이 커지지 못한 모습. 거래량 2월에 거래량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에는 2천억 시장이었으면 지금은 재작년에 갈색선 22년 작년이네요. 1월달 전세 보증금 합의 2천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1,400억 수준. 이것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2억이 조금 안 되는 모습. 대구는 한 2억 3천 되죠. 2.3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매매 가격 대비 세종시에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런 갭을 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대비 거래량, 이 거래량 흐름 잘 보는데요. 보통 다른 도시들은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거래량도 지금 현재 거래량도 좀 무난한 상태. 아직까지 그래도 거래량 어느 정도 계속 괜찮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대구와 세종의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억 미만 비중,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93%, 95, 거의 한 9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3억 이상의 전세에 사는 사람은 잘 없구나. 대구는 저기 한 80%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죠. 4억 이상의 전세, 잘 없다라는 부분 살펴보시고요. 4억 이상 비중도 1, 2%밖에 안 됩니다. 대구는 요게 10%까지 유지하다가 근래 들어서 7, 8%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아무튼 세종에 들어가서 전세로 살기에는 굉장히 좋다. 갭 투자를 하기에는 갭이 커서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인구 수가 늘어나는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 추후에 정권이 또 교체가 되고 어떻게 돼가지고 또다시 세종시는 이렇게 확 떠오를 수 있는 또 그런 잠재된 힘을 가지고 있고, 대구는 이전하는 거 있나요? 좀 그런 약점은 좀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작년처럼 혹은 예년 이상으로 양호한 그런 흐름이고요. 아무튼 이 금액들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 월세도 금액은 계속 올라가진 않고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의 월세에 한 50만 원, 55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정도 수준 모습. 대구는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세 한 55만 원, 60만 원 이런 수준이죠. 월세도 세종시가 조금 더 저렴한 모습. 전체 임대 거래량 1월 달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2월 달 양호한 거래량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